안녕하십니까. 오후 4시에 나른함을 날려줄 뉴스 1타 강사 김은미입니다. 알아야 할 뉴스만 콕콕 집어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쪽집게 강입니다. 부산 결전 물음표가 붙었죠. 무슨 얘기냐? 한동훈 전 대표 2주 연속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번 재보궐에 나설 거다라는 뜻은 밝혔습니다만 어디로 나갈 거다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2번이나 연속으로 찾았다는 얘기, 그의 마음은 부산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파병 역시 물음표가 붙었죠. 무슨 얘기냐?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지금 스톱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그리고 영국 등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를 공급받는 국가들이다. 그러니 보호를 위해서 직접 함정을 보내라. 지도부가 제거된 국가에 의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SNS 콕 집어서 한국까지 명확하게 지명을 했죠. 이 글을 올리고 잠시 뒤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re talking to countries about policing the streets. Because they are the ones, we don't get oil very little, 1%, 2%. And China, as an example, gets about 90% of its oil from the Hormuz Strait. And nice to have other countries police that with us. Remember, like as an example, in many cases, the NATO countries, we're always there for NATO. We're helping them. And many it's got a notion in between us doesn't affect us. It'd be interesting to see what country wouldn't help us with a very small endeavor, which is just keeping the strait open. And by comparison, is a small. 트럼프 대통령 콕콕 집어서 얘기하죠. 아니 우리는 뭐 그렇게 저기 하지 않은데 석유 직접 여기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는 이 원유, 요 원유 수입하는 나라들이 직접 군함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얘기들, 우리는 석유 많아요. 저기서 석유 갖다 쓰는 나라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승훈 의원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는 호르무즈 막혀도 상관없어. 필요한 애들이 좀 직접 군함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전쟁 비용 그다음에 네. 전쟁 책임을 분담하자 이런 거죠. 그럼 뭐 말이 분담인데 나쁘게 말하면 책임 전가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란 이번 전쟁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전쟁의 목적은 핵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이란은 2주 안에 핵 무기를 가졌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국제사회를 위해서 핵무기를 그 대량 살상 무기를 막기 위해서 한 거라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 5개국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전쟁 비용이 올라가고 있게 이게 미국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니까 도와달라. 그리고 이 전쟁의 그 목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핵 무기의 위협 때문에 시작된 전쟁을 글로벌 유통망, 그다음에 에너지 유통망의 위협으로 해서 우리 국제사회가 같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2003년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점점점 그 소위 말해서 전쟁의 목적이 바뀌어간 거랑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엔 테러와의 전쟁, 네. 그다음에 그 대량 살상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 확산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미국이 늘 해왔던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면 책임하고 비용 분담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좀 말이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요지는 이거죠. 어쨌거나 이 원유 수입하고 싶으면 해당 당사자, 이해 당사자 국가들이 직접 나서라, 군함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콕 집어서 한국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나 국방부를 통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아직은 파병 요청을 해온 게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SNS를 통해서 먼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일단 요걸 토대로 좀 검토를 해볼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 문성목 센터장님, 일단 아직 정식으로 요건 안 했습니다만 할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럼 요거를 하면 우리는 군함 보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죠. 네. 첫째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네.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 때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의 우리 유조선의 호송은 우리 국민을 지키는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이고 네. 또 미국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동맹이라는 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동맹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국익에 기반한 실용 외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국익인가? 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국익인가? 거절하는 게 국익인가? 네. 그걸 놓고 아마 신중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국익인지를 실용 외교를 표방을 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거의 기준에 좀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그동안 파병을 했었던 적이 몇 번 있었죠. 언제냐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군이 국제 분쟁에 파병됐었던 사례, 베트남전 있고요. 걸프전, 요 뒤로 가면 갈수록 최근입니다. 아프간, 이라크전이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가장 최근 사실 아프간인 거죠. 보면 공병부대입니다. 재건, 공병부대 뭐 이런 건데 근데 요 당시에는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재건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파병이 됐었던 건데 근데 요때는 싸우러 간 군대는 아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 호위하러 간다고 하면 이건 문성무 센터장님. 예. 이거는 참전입니까 아닙니까? 파병이라고 다 참전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 선박을 네. 보호하는 것이죠. 네.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은 그건 이란의 바다가 아닙니다. 이란이 이걸 봉쇄하는 것. 네. 봉쇄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배, 인도배, 튀르키예배 이란이 통과시켜주는 배는 다 통과시켜주고 있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법의 위반이죠. 원래 아무리 영해라 하더라도 무해 통항을 보장해 주는 게 국제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네. 이건 마땅치 않는 것이고 우리는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참전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 부분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아마 지도 많이 보셨죠? 그 킬링박스 같이 볼까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뭐라고 부르느냐? 킬링박스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한 34km. 근데 좁은 데는 뭐 한 3.2, 3.3km. 여기를 갖고 지금 킬링박스라고 얘기를 한다. 요 박스 안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참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백승훈 의원님. 그러면 요 킬링박스 안에 들어가서 만약에 호위를 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우리 군이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요것도 여전히 참전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소장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 주셨지만 네. 임무 성격이 어떤 건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병 호위라든지 네. 아니면 소해 임무를 한다 그러면 참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선박을 호위하는 것이라면 이건 자위권 발동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과연 이 파견된 부대가 누구의 지휘 통제를 통제를 받을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하는 어떤 작전 내에 우리가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참전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참전이 될 건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아주 솔로몬의 지혜, 서희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교적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파견을 어쩔 수 없이 동맹이기 때문에 보내야 한다면 네. 그럼 그 통제는 누가 할 것이며 이 작전의 주체는 뭐고 우리의 임무는 뭔지를 확실히 해서 들어가야지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참전이냐 아니면 이란은 어떻게 느낄 것인가. 왜냐하면 잘못해서 아무리 우리가 후방 지원을 하고 우리 선박을 지킨다 그래도 미국 통제하에서 군사작전을 하면 당연히 이 참전하는 네. 효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 어느 수준으로 어떤 임무로 어떤 지휘 통제 체제 안에서 작전할 것이니 그런 것들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 그 디테일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디테일에 숨어있는 악마를 잘 골라내서 우리의 통제하에 우리를 자위권 발동 차원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이거는 역할이 문제인 거지 뭐 인명 피해가 나고 이런 부분의 피해가 문제가 아니다. 역할로 봤을 때 이건 참전이 아니라 우린 정말 우리 자위권 발동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청해부대가 파병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아덴만 사건 때 그때 이 문재인 정부 때였었죠. 당시에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교백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청해부대가 아덴만 일대에 지금 파병돼 있는데 이 청해부대를 일부 지역을 확대해서 그렇게 파병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선박의 자유항해 보장을 위해서 작전 범위를 일부 확대시킨 겁니다. 그거는 국회 동의는 필요 없는 절차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그 파병 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시킨다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네, 당시에는 국방위원장이었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죠. 저게 어떤 상황이었냐? 문재인 정부 때 아덴만에 이 청해부대를 파병을 하는데 그때 이거를 의회 비준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논란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 보호 활동 시에 유사시에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이거는 좀 확대해서 범위를 생각할 수 있다. 고로 다시 의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안규백 의원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이죠. 그럼 만약에 동맹이고 파병을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이건 문성목 센터장님. 네. 요번에는 의회 비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예, 그건 이제 의원들이 판단을 하겠죠. 네. 법적인 근거 이걸 봐가지고 하겠습니다만 방금 안규백 당시 위원장 지금 장관이 언급한 그쵸. 바는 그때 이제 원래 청해부대는 2008년에 결성이 돼가지고 2009년에 파병이 됐고 아덴만 작전은 2011년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상황은 2020년 네. 미국이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이제 살해했을 때 그때 미 이란 사이가 나빠졌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유조선의 우리 선박의 보호,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청해부대가 좀 임무를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냐. 원래 네. 아덴만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이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네. 이건 굳이 추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네.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법적 판단 그때 당시에는 임무를 확대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아마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회는 이미 여당이 지금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반대할 일은 전 없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런 겁니다.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이 지금 아까 이제 킬박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투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의 90% 100% 미사일 드론 다 파괴를 했지만 네. 그 좁은 수요에서 얼마든지 무인 수상정이라든지 그쵸. 이런 걸 통해서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미국 연합 보유한대를 만들어서 호송을 하게 된다면 네. 그 위험 요인을 제거한 후에 아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앞으로 3주, 이 3주 또는 4주 네. 더 추가적으로 군사 임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이란의 세력을 제압을 하고 네. 그리고 안전한 상태에서 하던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네. 위협을 소멸이거나 또는 축소시킨 후에 하던가. 왜냐하면 연합함대로 들어간 데서 만약에 부상사가 발생하면 네. 그 모두 그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모두가 없는 그걸 것이기 우려하고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이 최소화 또는 네.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투입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거예요. 백승훈 위원님. 요 부분, 여기 요 골목, 요 좁은 공간에서 여기와 여기 요 일대를 다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한국이든 영국이든 들어가라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여기를 제압하는 게
쉬운 일이냐? 숨어서 쏘면 이건 사실 답이 없는 건데 그러면 지상으로 들어가서 지상전까지 사실 버려야지 여기가 좀 제압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대 함 미사일도 저기 설치가 돼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미국의 공군 부대가 공군이 다 거의 형해화 수준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해서 네. 아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런 다국적 연합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금 핵항모를 하나 더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무를 하는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나오는 발사대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갖춘 상태에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건 이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해야 될 것은 네. 이 연합군에서 미국의 지휘 통제를 받는 것으로 가게 되면 이게 다 형해화가 되고 들어간다고 해도 이란은 우리를 저는 미국이랑 같이 우리를 침해한 세력으로 볼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향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위협을 대상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모든 것들 위협을 다 형해화시킨 상태에서 자국민 아니면 우리 군인들이 희생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분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해 주신 우리 자국 선박을 지키고 우리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인 군사작전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해서 우리가 미국의 연합국처럼 같이 들어가서 된다면 네. 위협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게 두고두고 이란과의 외교에서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서 일단 됐다면 우리가 임무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또 그다음에 지휘 통제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 우리가 좀 더 주도권을 갖고 군사작전을 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고 아마 우리 지금 이재명 정권도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정권이기 네. 때문에 동맹을 챙기면서 이런 제가 걱정하는 우려사항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명분이다. 이란이 봤을 때 한국은 이번에 참전을 한 거야. 미국의 편이야. 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우리 국민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상황을 좀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다 펼쳐놓고 보는 거죠. 여기 공격하면 어떡하죠? 이러면 어떡하죠?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이 물밑 대화,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 간의 물밑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이런 고민들이 다 없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낸스 타임즈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인터뷰에서 이란이랑 대화 중이니까 이란이랑 대화 중인데 그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란과 대화하고 있다. 다만 그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이거는 백 의원님 대화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은 뼛속 깊이 내가 승리라고 느낄 때 끝내겠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뒤에서 보면 물밀 협상이 되고 있고 어떤 협상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란이 제시한 3가지 안과 미국이 제시한 안이 괴리가 너무 커서 이걸 네. 그냥 끝까지 항전하고 전쟁이 가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최대치 원하는 걸 얘기한 거고 지금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협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 핵에 관련해서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란 입장에서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자기 나라의 자치권을 갖고 국가의 권한이다라고 해서 부딪히는 거라서 네. 근데 저는 아마 그 긴장 고조가 가장 올라가고 협상력들이 다 최고조에 있는 데에서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안도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느 중간선에서 만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아마 지켜봐야죠. 그런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면 아마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네. 전쟁이 끝까지 가고 뭐 9월 달까지 가고 이런 상황은 쉽지 않다.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다 하는 하나의 반증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 확인이 되긴 됐는데 이 대화가 과연 잘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느냐 아닌 것 같은데란 얘기가 나옵니다. 왜? 주말 동안 벌써 양쪽을 서로 이른바 때렸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보고 오시죠. 네, 저희 지금 하르그섬 푸자이라 항구 직접 때렸죠. 아주 요거 지도만 있는 걸까요? 네, 보겠습니다. 하르그섬, 네, 여기 하르그섬이 뭐냐? 이란의 이른바 돈줄이라고 얘기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다 이제 석유 정유시설 쫙 다 있고 한데 여기를 미국이 쳤죠. 그러니까 또 이란 어딜 쳤냐? 푸자이라 항구. 여기는 UAE의 이 밑으로 지하로 송유관이 쫙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지나지 않고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고도 킬링박스를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 기름을 보낼 수 있는 송유관이 있는데 여기를 서로 간에 쳤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문 센터장님 네.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얘기와는 별도로 이건 사실 굉장히 아픈 데를 일부러 인중박 예. 이런 데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하르그 섬을 때린 것은 어떻게 보면 레드라인에 거의 근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르그 섬은 그동안 미국이 수천 개의 표적을 때리면서도 저긴 그냥 놔뒀거든요. 왜냐하면 저길 때린다고 하는 것은 이란의 심장부기 때문에 이란을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란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인중도 아니고 심장이군요. 국제사회의 그 유가라든지 경제에 미칠 영향이 뭐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하르그 섬에 있는 군사 표적은 모두 제압을 했다. 그러나 에너지 인프라는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항을 방해하는 일을 중단하면 이대로 멈추겠지만 그걸 계속하게 되면 에너지 시설도 타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으로서 이란이 이제 푸자이라 항구 이건 UAE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의 명분은 UAE의 저 항구가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군이 쓰고 있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타격을 한 것인데 협상을 하면서도 우리는 밀리지 않겠다. 우리 요구를 수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인데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핵 문제를 시작한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금 초점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란 지금 지도부 혁명 이 군이 의지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능력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뭐 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현저하게 위축이 되면 그 저항의 강도나 수위와 이 길이가 길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적절한 수위에서 체면을 유지하면서도 전쟁을 일단 멈추는 것이 그것이 이란의 미래를 위해서 이란의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그게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다는 저는 봅니다. 그런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건 아마 그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선에서 하도록 중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일단 이 이란이 버티면은 뭐 이란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라는 말씀인데 백 의원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못 버틴다고 보십니까? 이게 다 맞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푸자이라 항구를 친 거는 어떻게 보면 협상력을 둘 다 끝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저희가 그 UAE 석유를 오만 쪽으로 빼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안 하고 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양은 적습니다. 15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홍해 쪽으로 빼는 파이프라인, 동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저 홍해 쪽으로 빼는 건데 그게 다 합쳐서 그 지금 한 둘 다 합쳐서 한 700만 배럴 그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빼는 거에 나오는 그 물동량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다 풀리는 건 아닌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네가 우리의 생명줄인 하르그 섬을 때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 못하게 우리가 이걸 막아서 끝까지 우리도 갈 거야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란이 우리도 이 정도 공격 능력이 있고 우리도 아직도 이렇게 타격을 줄 수 있어 보여줘서 둘 다 협상력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거죠. 협상력을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전쟁을 끝까지 가서 엔드게임을 해서 서로 죽자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건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팽팽한 신경전 차원이다. 라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건데 지금 이렇게 팽팽한 신경전 사이에 소문이 한번 샥 돌았죠. 무슨 소문이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숨진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란이 혁명수비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살아있다면 살해를 하겠다. 살아있다면? 그럼 죽었단 얘기인가? 죽었을 수도 있단 얘기야?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이 영상 같이 보고 오실까요? איומים עולים ואיומים יורדים. מה שאלת אותי? ראש הממשלה אומרים ברשת שאתה בכלל מת? אני מת על קפה, אתה יודע מה? אני מת על העם שלי. איך הם מתנהגים, פנטסטי. אתה רוצה לספור את מספר אצבעות? אתה יכול להראות לנו? פה. פה. ראית? 네. 지금 이스라엘 총리 이 네타냐후의 손가락 6개인 것 같이 보이는 영상이 공개가 되니까 이거 죽었는데 AI로 그냥 영상 살아있는 것처럼 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아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손가락을 굳이 앞으로 내밀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나 잘 살아있는데 무슨 얘기야 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문 센터장님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은 진짜 6개로 보이긴 보이거든요. 아까 그 영상을 보면. 네. 그럼 이스라엘이 종종 AI로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카페 영상이 그럼 가짜라는 건지 뭡니까 이건? 예, 뭐가 진위인지 우리가 현재로서는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심리전, 인지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갈등을 일으켜 만들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제 살해당한 상황에서 이란 입장에서는 네타냐후는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네. 네타냐후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상대를 위축하게 만들고 마치 죽은 것 같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통하지 않아라고 난 살아있어라고 보여주는 것은 결국 그런 심리전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의 이 표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타냐후의 여유가 보이는 카페 영상이었었다라는 손가락 5개 라는 이 영상이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팽팽한 신경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또 유지할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